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검사들 간의 육탄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서울고검이 감찰에 나섰는데 양측 모두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문제의 충돌 장면은 영상에 찍히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그 내용을 피의자 쪽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일단 양쪽에서 다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없다고 하지만 뭐 들여다보면 나오겠죠. 이제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했는데 서울고검이 감찰 착수했습니다. 불러서 일단 진정인부터 조사를 했고 정진웅 부장검사도 조사를 하겠지요. 일단 중앙지검에서는 맨 처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고 압수했던 휴대폰의 유심카드도 3시간 만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근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은 뭐 저항이 있을 수가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걸 뭐 안 된다, 저항한다, 몸부림치고 싸운다, 몸싸움한다? 이거는 나 여태 이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에는 유심 칩을 지금 압수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만진다는 것 자체는 이 영장에 저항하는 자세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른 걸 수색한다는 게 아니고 전화기 자체를 지금 수색하겠다는데 전화기 손댄다면은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는 못하게 막아야죠.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압수수색의 절차와 과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면서 휴대전화 속에 담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봅니다. 예, 형은택 네. 부위원장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왜 유심을 뺏었다가 돌려줬느냐.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결국은 그 유심을 이용해서 다른 핸드폰에 꽂고 그걸 이용해서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카카오톡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컴퓨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핸드폰은 지울 수 있는데 컴퓨터에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유심으로 그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유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유심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접속을 하면 그 핸드폰을 그 핸드폰이 이제 이 핸드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증번호를 받는 거죠. 카카오톡에. 인증번호를 받으면은 그 카카오톡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PC에서도 카카오톡 접속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걸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어쨌든 수사 기법으로 이해가 가고요. 그거는 수사 기법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불법적인 감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감청이 되려면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걸 보는 거고 이번에 아마 영장 받을 때는 단순 유심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 카카오톡에 접속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톡에 저장된 내용이라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영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는 뭐 밟으면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카카오톡을 들여다봐야 된다면 통신영장이 따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게 이게 앞으로 사실은 이제 말씀처럼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기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경우 카카오톡 본사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핸드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그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범위에 왜냐하면 핸드폰에 남아 있는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기존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저장된 걸 갖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이번 영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분이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23일 날 받은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심의가 열린 다음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중앙지검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영장 집행하러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지금 유심 말씀하시는데요. 유심에 대한 영장이 나왔으면 아까 서른 의원 얘기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유심을 핸드폰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을 만지면 뭐 무슨 증거 조작에 무슨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잘 몰라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유심을 꽂아서 다른 핸드폰에 다시 꽂아가지고 카톡을 갖다가 열게 됩니다. 카톡을 여는 과정은 거기에 카톡을 열려면 비번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분이 새로 비번을 설정을 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연 카톡에 대해서 비번을 변경시켜가지고 자기가 열어요. 왜 열리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 핸드폰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보통 카카오톡에 있는 통신 내용은 아주 오래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며칠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겠다고 영장을 신청을 해야죠. 영장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유심에 대한 신청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물론 제가 뭐 수사기법에 대해서 알부알부할 것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런 입장이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걸 거부한다 얘기를 하고 유심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기법인데 이게 정말 적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논점이 이제 몸싸움 이전에 왜 유심 카드를 압수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윤기찬 변호사 일단은 지금 그 전에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못 열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압수했다가 그때 유심은 빼서 줬어요. 예. 통상 압수를 하게 되면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면 유심에는 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식별 모듈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이거 돌려줍니다. 예. 왜냐면 이게 없으면 못 쓰기 때문에 예. 다른 거 써라 이렇게 주는데 휴대폰을 이제 열지 못했던 거죠.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보를 못 보니까 이 이제 수사팀에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니까 유심을 확보해서 그 유심을 공기계에 넣으면 공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 쪽에 인증번호가 와요. 그러니까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이 공기계가 그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에 그 텔레그램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카톡은 3일 정도 걸 볼 수 있대요. 저장된 서버에.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판례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만약에 공기계를 통해서 유심을 넣었는데 원래 한동훈 검사장이 쓰던 휴대폰에 카톡 기능이 안 된다. 네. 그럼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용 제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한도를 벗어난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비밀번호를 바꿨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비밀번호 바꾸게 되면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판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통상의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면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비밀번호 바꾸게 되면 아직 거기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밀어보건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런 이유로 압수한 거다 이렇게 밝혀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말씀처럼 이제 유심만 뭐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마 유심을 갖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는 것까지 저는 아마 뭐 그 정도까지는 영장을 받았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왜 이 수사심의에 대해서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사팀에서 그래도 우리 수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검사장이 이 유심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수수색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긴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왜냐하면 핸드폰 이 유심이라는 건 갖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전에만 알려줘도 압수수색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에 득을 꽂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뭐 있죠? 한마디 했는데 그걸 잘못 꽂으려다가 꽂았습니다. 네. 난 또 무슨 득을 보겠다고.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만약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영장에 내가 이걸 어디 활용하겠다라는 것까지는 기재가 돼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영장을 발부했다는 그 판사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권한 범위 바뀝니다.
아마 그거는 없었을 것 같고 예. 기사가 틀렸든지 아니면 수사팀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에 거기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쓰는 카카오톡에 들어가겠다. 그거는 그 썼을 내용을 거예요. 보겠다란다 그러면 예. 좀 들어간다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알거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유심을 이용해서 공기계를 이용해서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겠다 정도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다시 그건 추측 들어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차정 교수 옛날 예. 그 취재할 때 보면 이렇게 영장 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그럴 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못 보게 하나 보죠. 요즘은 뭐 못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가급 검찰 출입할 때는 구속영장 뭐 이런 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그래서 이렇게 열람할 수 바로 있잖아요. 열람하고 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 이런 아.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이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그것만 때문에 아마 알아도 지금 이런 논쟁이 좀 그렇죠. 정리가 될 그러니까 텐데.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각 측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당시의 그러니까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왜 발부했냐, 안 했냐, 그건 일단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요. 저는 이 사건의 진실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번에 오늘 이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그 법무연수원 쪽에서 그러니까 이 몸싸움이 끝나고 네. 난 직후에 자체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또 제시를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대로 원래 준비해갔던 캠코더를 예. 갖고 그 뒤에 또 상황을 또 이렇게 냈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육탄전을 벌리는 장면이 빠져 있는데 저는 6명이라는 사람이 지켜봤잖아요. 이분들의 양심을 저는 네. 믿고 싶습니다.